오늘 무슨 얘기야? 근데 오늘 기사에 응, 수도권 집값이 1월부터 7월 사이에 11%가 올랐다는 기사가 있었어. 응, 역대급 상승률이래. 응, 정부가 그렇게 누르려고 했는데 응, 집값이 안 눌렸지. 응, 그래서 벼락거지란 말이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있어. 응, 집이 많이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응, 주식도 오르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벼락거지가 됐다. 응, 열심히만 살았는데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 응,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응, 근데 요즘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 응. 그래서 막 싸우고 몇 년 전에 이제 와이프는 집을 사자고 했는데 남편은 기다리자 했다가 그 집이 막 지금 20억대 있고 뭐 이런. 누구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 응, 그러니까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 응, 그리고 부자의 척도는 응, 돈, 재산이잖아. 응, 부유하고 여유롭고 금전적으로 걱정 없는 상태. 응, 이거를 추구하잖아. 응.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추구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벼락거지란 말이 생겼을 것 같아? 벼락거지? 벼락적으로 거지게 됐나? 요즘에 그런 말이 되게 많아. 노동의 가치가 너무 낮아져 갖고 노동으로 뭘 할 수가 없다. 음, 그래서 노동으로는 안 된다. 음, 고용인으로서 안 된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아. 음, 예전에는 그게 노동의 가치와 그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시대였어.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70년대, 80년대 이때에는 노조가 득세하고 강력해지고 생산에서 노동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생산의 시대거든. 음, 그때는 자산도 여전히 중요했지만 노동의 가치가 워낙 중요했고 당연히 임금의 가치 또한 걸맞게 상승을 계속했어, 매년. 음, 그래서 노동이 중요했고 금리도 높았고 음,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상승률이 상당했기 때문에 음, 그걸로 자산 취득이 어느 정도 용이했었지. 음. 직업이 주는 건 그것도 직업이 있잖아. 직업이 주는 거였지 그때. 그치. 그리고 노동 임금 일자리는 개인의 교육 수준과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결정이 가능했어. 그렇지. 뭐 우리 때도 약간은 결정이 가능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 대학교 때가 문 닫고 들어온 세대 아닌가 싶어. 이런 교육의 아웃풋으로서는. 음,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의 필승 카드는 좋은 교육이랑 인류 대학,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직장, 음, 거기서 비롯되는 저축, 음, 거기서 나오는 자산, 음,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아이를 교육시켜서 음, 이 선순환을 이어간다. 음, 이게 우리 부모 세대의 필승 카드였거든. 음, 그리고 이렇게 모은 임금으로 계속 자산을 불리고 그게 가치가 또 높아지고 부가 누적되는 구조가 나름대로 쉽게 달성이 가능했어. 이게 쉽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윗세대가 쉽게 벌고 돈도 쉽게 모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큰 틀에서 노동의 기회 그리고 노동의 가치, 자본의 격차가 지금만큼은 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쉽다라는 뜻을 한 거지. 근데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직장의 가치, 직장에서 나오는 임금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 그거는 체감을 하지. 당연하지. 벼락거지가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계속. 이 임금이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 올라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만큼 못 오르는 곳도 굉장히 많아, 어려운 곳들도. 음,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심지어 거주에 대한 가격 상승은 반영이 안 돼 있어, 물가 상승에. 그러니까 거주에 대한 이 자산을 부동산이라고 칠 경우 거주에 대한 그 격차는 점점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 현상은 97년이랑 08년을 겪으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 누가 잘못했다, 어느 정권 때문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현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 같아 이게. 그냥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 기업과 노동자의 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렇게 벌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어. 직장의 형태도 엄청 많아지고 음, 직업의 형태도 많아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게 기업가는 기업을 할 때 리스크 테이킹을 했잖아. 음, 자기가 망할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기업을 한 거잖아. 음, 거기서 얻은 거고 음, 노동자, 그 피고용인은 사실 그렇진 않지. 그래서 분배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이랑 체제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런 현상에 있어서 우리 개인들의 활로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전부 다 기업가가 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전부 다 금수저가 될 수는 없고, 어쨌든 직장에 들어가서 저축을 해서 처음에는 자산 취득이라는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때 돈이 꾸준히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거듭될수록 가치 있는 자산의 가격은 퍼센트로 증가하고, 임금의 증가는 미미하거나 정체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근 몇 년간 팬데믹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잖아. 그런 거랑 겹치면서 자산 가격에 강력한 상승세가 온 거야. 그거는 체감하지. 주식도 엄청 올랐고, 부동산도 엄청 올랐고, 코인도 올랐고. 그래서 벼락거지란 말이 더 강화가 됐는데, 내가 볼 때 이러한 현상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돌파를 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개념을. 먼저 임금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해야 돼. 직장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충성도도 많이 낮아졌잖아. 그래서 직장에 대한 거를 다시 생각해야 돼. 임금에 대한 거를.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기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 시장에 대한 생각을 다시 고쳐야 돼. 왜냐면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주거가 가능한 부동산이잖아. 이거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주거도 아무렇게나 주거하는 게 아니고 상급지. 이걸 원하잖아.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싶지. 가고 싶지. 그리고 또 뭐 좋아해야 돼? 학군, 학군, 교통, 인프라, 그렇지. 다 그런 거 가고 싶어 하잖아. 돈으로 주거가 가능한 부동산, 좋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양질의 자산이잖아. 양질 자산을 누구나 바꿔놓고 싶어 해. 그러면 이 양질의 자산이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 그러면 직장에서 임금하고 저축 갖고 이거 못 가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자산에 대한 생각을 약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한 번에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랑 달라. 이거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돼. 마지막에는 부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임금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미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 뒤에나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 사실 우리들 임금이 필요 없다고 누가 생각해? 요즘 임금이 필요 없다는 아니지만 일해서 뭐하나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 이제 임금의 가치는 뭐 제로에 수렴해 간다 이런 글들도 되게 많고. 왜? 그럼 뭐 해 먹고 살아? 이게 일을 안 하고 그냥 살겠다는 거야? 아니 일을 안 하고 이제 투자로서 살겠다는 거지. 아, 투자. 투자로서만 살겠다는 거지. 작년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너무 많이 그렇고 올라서? 너무 급등장이다 보니까 이 직장이 주는 가치가 너무 떨어져 보이는 거야. 내가 한 달에 주식으로 1,000만 원씩 벌고 2,000만 원씩 버는데 시드가 작더라도 이게 직장에서 버는 3,400만 원이 가짜는 거지. 근데 상승장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잖아. 내가 그 자산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직장이랑 부채랑 다 이어져 있거든. 한 번에 부동산 자산, 좋은 주거가 가능한 부동산 상급지에 접근이 어려워. 한 번에 20억, 30억 못 만들잖아. 부모한테 받지 않는 이상. 그럼 결국 유동성 나오는 건 너 말대로 직장밖에 없어. 현금으로 딱딱 박히는데 이거는? 이거 여기밖에 없지, 직장밖에. 뭐 유튜브 보면 파이프라인을 4개 뚫어라, 5개 뚫어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파이프라인 4, 5개가 어딨어. 직장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부채야.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비롯된 양질의 부채가 있다고. 신용,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 직장이 좋으면 이자율도 낮은 부채를 끌어다 쓸 수가 있지. 이 두 개를 활용해서 한 방에 여기로 못 가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지? 금융자산도 양질의 자산에 자꾸 돈을 넣고 부채랑 자산이랑 바꾸는 거야. 직장을 오래 다니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임금은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이 부채를 장기간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에 녹일 수가 있어. 이거 이해하지? 그러면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 양질의 자산을 바꿔놓으면 양질의 자산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럼 결국에는 임금과 장기 부채를 가지고 양질의 자산을 많이 바꿔놓은 사람이 유리한 거거든. 그리고 양질의 자산에 부동산이 안 되니까 금융자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보드게임이야? 보드게임이랑 똑같아. 이거 굉장히 전략적이야. 우리 스플렌더 할 때 최종 테크에 다다르기까지 카드를 수집을 하잖아. 최종 테크를 보고. 그랑 똑같은 거야. 금융자산, 내가 투자에 진심이고 되게 약간 심각하게 하고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어.
금융자산을 장기적으로 보고 양질의 자산으로 싸게 자꾸 바꿔가는 식의 장기 투자를 하면 재테크 개념으로도 충분히 금융자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먼저 그걸 해야 돼. 그리고 직장이 그러면 더 중요해지는 게 결국 부채를 조달을 하면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 그렇지. 이 부채의 특징은 원리금이 한 번이라도 빵꾸가 나면 안 돼. 그러면 신용 등급 폭락하고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부채를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 그리고 생활해야 될 돈 다 직장에서 나오잖아. 그럼 직장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직장의 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야. 반대적으로 말하면. 직장의 표면적인 가치는 굉장히 똥값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직장 말고는 없는 사람들이 왜 직장을 그렇게 저평가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이 경제적 자유를 찾아갖고 수백억 쌓아놓고 있는 아저씨들은 직장의 가치를 오히려 더 고평가해. 당연하지.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유동성의 의미와 장기적으로 부채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회 초년생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기존에 저축만 선이고 금융자산, 주식으로 대표되는 금융자산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나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틀린 얘기야. 많이 개념이 바뀌었어. 옛날처럼 저축해서 부동산으로 바로 넘어가고 아유, 그거 언제 하고 있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이런 메커니즘 있지. 직장을 바탕으로 부채를 일으키고 그걸 이용해서 금융자산을 매입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좋은 자산으로 바꾸고 부채를 인플레이션에 녹이고 부동산도 취득을 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양축을 바탕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 이건 후대에 물려주는 거는 당연한 메커니즘이거든. 자연스럽게 되겠지. 그리고 후대에 물려줌에 따라서 이 사이클을 안 돈 사람은 그 후대도 더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 그지? 왜냐면 후대가 아주 젊은 나이에 양질의 자산을 부모의 지원으로 빠르게 바꿔놓으면 그 시간간에 퍼센트로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선택이 아니다. 벼락거지를 빨리 면하려면 이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야 되고 직장이 없다면 알바라도 뛰고 뭐라도 해서 돈을 땡겨서 그렇지. 계속 양질의 자산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내가 볼 때는 벼락거지를 탈피하는 유일한 길이거든.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정권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니까 남 탓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벼락거지가 부동산 가격으로 대표되는 그게 정권이 약간 뭐 정책적 미스를 해서 가속화된 면이 있지만 이런 후대에 물려주고 자산이 퍼센트로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할 아니, 수가 이런 없어. 거는 어차피 찾아오는 거잖아. 피할 수가 없어. 그래.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욕하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지금 활로를 빨리 뭘 해야 하는지. 해야 돼. 맞아.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선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부채 관리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이거든. 이 리스크 테이킹을 나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리스크 테이킹이 안 되면 스텝업을 할 수가 없어. 뭐 부모가 이게 다 되는 사이클에 있어서 빨리 물려줘서 이 양질의 자산으로 빨리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부채 관리를 바탕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철저하게 해서 스텝업을 해야 돼. 이제 옛날처럼 대충 그냥 뭐 쓰는 거 쓰고 대충 저축하고 그냥 대충 그냥 일부분 주식 투자하고 뭐 코인도 조금 해봤다 손해도 보고 이러면은 안 된다. 리스크 테이킹을 적극적으로 해서 금융자산에 몸을 실은 다음에 차곡차곡 우리 스플렌더 데크 올리듯이 그 테크 트리를 밟아 나가야 돼. 너가 아까 말 잘했어. 이거 큰 틀에 보면 스플렌더 점수 쌓아나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나는 벼락거지 하기보다는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이게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직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근데 지금은 교육에서 대학으로 가고 대학에서 직장으로 가는 테크가 어느 정도 끊겼잖아. 그렇지. 너가 아까 그랬잖아. 직장의 개념이 너무 다양해졌다고. 교육에서 대학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는 테크트리는 약간 산업,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을 대변하는 하나의 청사진 같은 거야. 지금은 이게 안 되지. 대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요즘에.
그렇지. 그것보다는 아니 그래 그리고 대학을 나오더라도 취직이 안 되잖아. 엄청 좋은 직장으로 갈. 대기업이 내년부터 공채를 없앤대. 올해가 마지막 공채야. 수시 채용으로 한대.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 공채가 없어지면. 더 힘들어. 더 힘들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 사회초년생들한테 부채는 생명줄이거든? 응. 이게 곧 계층 간 사다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응. 부채가 없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응. 이거는 나쁜 게 아니야. 양질의 부채를 바탕으로 양질의 자산을 웨이브를 해서 인플레이션에 녹이는 거는. 근데 옛날에는 연봉의 몇 배까지 응. 부채가 나왔어, 신용이. 응. 근데 지금은 끊겼어. 연봉의 한 배까지만 되도록 정책이 바뀌었어.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고 이거를 안 내줘버려. 그러면 나는 이거는 약간 이 계층 간 사다리 측면에서 막아버리는. 아래쪽에 좀 많이 희생을 강요한 정책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누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했겠지만 그런 측면만 보면 어렵지 않을까. 생존이 쉽지 않게 됐다, 우리 아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 우리 애? 우리 애는 교육 열심히 시켜야지. 얘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다양한 환경에 노출을 시켜서 뭐가 될지 우리가 잘 찾아보고, 그리고 여기에 나는 목숨 걸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여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게 되면 이게 다 따라오지.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스텝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많이 키운 다음에 여기로 빨리 넘겨서 여기서 최대한 양질의 자산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 벌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아빠가 어딨나? 그리고 내 동기 중에 외국 공부하고 온 형이 그랬다고 그랬잖아. 외국에서는 먹고 사는 거 이상의 것을 보면서 대학원을 온다고. 가문의 무슨 뜻도 있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거는 비로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놓여야 가능해지는 것들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뛰어넘는 애들은 거지. 미국에서 그런 데까지 와서 공부한 애들은 이걸 뛰어넘어서 이미 이쪽까지 왔다는 얘기니까 더 높은 정신적 향유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후대는 그게 가능해지도록 이거를 해주는 게 의무가 아닐까. 난 이거 나쁜 거라고 보지 않아, 이렇게 중요하는 게. 왜 나빠 그게? 요즘 좀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나쁘게 보는데 나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자 정수라고 생각하거든. 부의 아니, 축적은. 우리 오빠 친구들 결혼할 때 봐봐. 그치, 많이 봤지. 엄청 봤잖아 양가에서. 그거 받고 시작하면 벌써 스타트가 달라지잖아.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그게 되도록 하는 것도 뭐 중요한 것 같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왜? 부모님들은 이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야. 그렇지. 여기도 안 되는, 이것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희생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줬으면 이제 나는 이 뒤를 만들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열심히 해봐. 그래, 벼락거지 이런 거 얘기할 틈이 없다 요즘에. 거지. 그거 생각하고 앉아있을 시간에 빨리 나가서 뭐라도 해야 돼. 1원이라도 벌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 그래서- 무서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해봐.